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똑똑 한남수TV의 운영자 한남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다년간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경매 실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의 현장 경험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에서 시작해서 대항력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지난 강의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강의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권리 분석에 감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항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대항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대항력 요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 과정에서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소멸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그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 없이 끝까지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 기간 동안 무사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택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것 자체를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 다음 날 0시부터 실제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2월 1일 날 주택인도를 받고 2월 3일 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갖추어진 날짜가 주민등록을 한 2월 3일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다음 날, 그러니까 2월 4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은 2월 1일 했고 주택인도는 2월 3일 날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 2월 3일 날 두 가지가 다 갖춰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2월 3일 이 길인 2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항 요건과 대항력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하고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 알아보면 대항 요건은 단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그 물리적인 사실만을 말하고, 이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발생을 해야 실질적인 대항력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 요구나 인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잠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론 이제 조건이 있지만, 이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소액보증금 대상일 경우에만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아니면 소액보증금 해당 대상 임차인,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나 소액보증금 대상자이어야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변제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그 배당을 받을 때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변제권이죠. 주택인도, 주민등록, 대항 요건이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해서 권리 순위에 따라서, 권리 순위라는 것은 뭐 저당권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나 아니면 담보가등기 권리라든가 이런 설정 순위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해서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따라서 그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항력의 경우의 수를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택 인도는 받은 걸로 세 가지 다 보고, 전입을 한 날짜, 전입과 주택 인도를 한 날짜가 말소 기준월 이전에 다 맞춰졌다.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보증금 2억을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입찰에 참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최저 매각 금액이 보증금 2억 원만큼 떨어진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증금 2억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어요.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 보증금 2억에 대한 인수부담은 없죠. 인수부담은 없지만은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기 때문에 명도할 때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것이다. 이런 거는 예상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입일자하고 말소 기준권리 일자하고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권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항력은 전입일자 다음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치를 판단해서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대항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소 기준권 이전에 완료를 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이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인수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단지 인수 대상만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만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고 명도를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 의사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당연히 인수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은 받을 수가 없고 인수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해야 되겠죠. 5번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는 배당 요구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받겠다. 당연히 인수 대상이죠. 여섯 번째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철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 철회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 요구 자체가 효력을 인정을 받고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을 못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경매 과정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종기시까지만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해도 무방해요. 배당을 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는 종종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되죠. 불행히 또 이 똑같은 물건이 다음에 경매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됐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주 불행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된 다음에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배당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든지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임대차 존속기간의 소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일단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수가 되겠죠. 존속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일단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는 소멸되고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걸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고 명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은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고 명도를 해줘야 되고 또 더 불행한 것은 배당이기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이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 요건을 취득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으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고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아주 불행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명도를 해야 되고 배당 이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는 모두 마쳤고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모두 마치고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항요건과 대항력은 다른 개념이다. 대항요건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라는 그 물리적 사실만을 말하고, 이 요건이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갖춰져야 의미 있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인수 된다는 얘기죠. 이 대항력의 개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이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어야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확정일자는 필요 요건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한. 네 번째,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고 경매나 공매가 취소될 때는 다음 경매 때는 대항요건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로 단지 전락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배당기일 이후에 이사함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요 1, 2, 3, 4번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모두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면서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항력의 개념이 쉬운 것은 아니죠. 상당히 난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항력 발생 요건의 특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똑똑 한남수TV의 운영자 한남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